부동산의 개념이다 해갖고 법경기 형태로 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측면에서는 자연이다, 공간, 위치, 환경.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는요,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그 상품.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는요, 우리 민법에 따르면 협의의 부동산. 그 다음에 협의의 부동산은 뭐가 있다고요? 토지와 그 정착물. 그리고 광의의 부동산은요,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다른 법이 있죠. 타법에 따라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들도 때로는 포함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세세한 내용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큰 틀을 갖춘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테마가 부동산의 분류입니다. 20페이지. 자, 부동산의 분류다. 여기서는 이 건물의 분류, 이게 이제 간혹가다 5년에 한 번꼴로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게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이거 물어보기도 합니다. 요거는 우리 2차 과목에 그 공법이죠. 공법에 주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면 건축법, 여기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정리할 건데 지금은 거기서 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토지를 분류하는 거에서 주로 물어봅니다. 토지. 그래서 보면 21페이지 보시니까 맨 위쪽에 감정평가상 토지의 용도별 구분이다. 있죠? 요거 좀 알아볼게요. 자, 우리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토지를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이제 구분합니다. 감평해주면요, 감정평가를 줄여서 감평해줍니다. 감평. 그래서 토지를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특히 세 가지 형태로, 얘는요, 택지지역이다. 얘는요, 농지지역 해줍니다. 얘는요, 임지지역. 자, 택지라는 것은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지어져 있는 땅, 이런 것들을 택지라는 겁니다. 택지. 그 다음에 농지는요, 뭐 농사 짓는 땅 아닙니까? 이걸 농지지역. 농사 지어져 있거나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들. 그 다음에 요거는요, 살림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런 땅을요, 임지지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렇게 이제 분류하는 걸 대분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분류한다. 근데 요거를 또다시 세세하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얘는 한 세 가지, 얘는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자, 먼저 택지지역은 자, 이 건물을 지어져 있거나 지을 수 있는 땅 아닙니까? 요거에서 요거를 주로 이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요, 주거지역 해줍니다. 그 다음에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요, 뭐 상업지역이다. 공장들이 주로 있는 지역을요, 공업지역 해줍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지지역은요, 이렇게 전지지역, 답지지역 이렇게 구분합니다. 전이라는 것은 밭을 얘기합니다. 밭. 저 답은요, 논을 얘기합니다. 논. 그 다음에 과수원지역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자, 그 다음에 임지지역은요, 요거는 이제 용재림지역이다. 용재라는 게요, 재료용으로 사용되는 나무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가구용 목재같이 품종이 우수한 나무들이 서식하고 있는 이러한 땅을요, 용재림 지역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 탄이라는 게 뭐냐면 숫탄자입니다. 숫 아시나요? 예, 그리고 심을 신자. 주로 이제 땔감용 나무들이 주로 심어져 있는 땅 있죠? 이런 거, 잡목들이 무성한 땅을요, 신탄림 지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분류하는데, 이렇게. 자, 내가 이제 산을, 어떤 야산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나무를 심게 되면, 나무를 심어서 팔으려면 한 30년은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20년, 30년 키워야 되는데, 인간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30년 기다렸다가 이거 팔아서 돈 벌려고 기다리는 것은 너무 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능하면 수익성이 높은 땅으로 바꾸고 싶을 겁니다. 바꿀 수만 있다면,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농지로 바꿀 수만 있다면, 농지 바꿀 수 있다면 이렇게 해서 농사 지어서 농작물 재배해서 팔게 되면 매년 수익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매년 수익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게 훨씬 낫겠죠? 매년. 근데 만약에 요거 택지로 바꿀 수만 있다면, 건물 같은 거 지어서, 그러니까 원룸 같은 거 지어서 임대하게 되면 돈이 매달 들어오죠? 매달 들어올 거 아닙니까?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능한 임지를 농지로, 농지를 택지로, 아니면 임지를 택지로 바꾸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근데 이제 거꾸로 그러니까 이렇게
자, 여기 임지를 농지로, 농지를 택지로, 아니면 임지를 택지로 바꾸려고 할 거 아닙니까? 바꿀 수만 있다면 이렇게 바꾸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되는 경우도 뭐 많지는 않지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거꾸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냐면 옛날에는 자, 이 시골에 가면 이제 야산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그 중턱까지 올라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면 다 농사 지었습니다. 중턱까지 올라가서. 그죠? 근데 요즘에는 시골에 가면은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어르신들밖에 없습니다. 65세 정도 되면 거기서는 이제 뭐냐면 청년입니다. 청년. 그래서 65세 정도면 막내입니다. 막내. 그래서 어르신들이 막내야 막걸리 받아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얼른 감히 어디 노인정에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이런 데까지 농사 지을 수는 있지만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뼈 빠지게 이제 농사 지어봐야 중국산 싸구려 저질 쌀 같은 거 있죠. 이런 것 때문에 그 헐갑에 힘만 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옛날엔 논이었는데, 논밭이었는데, 특히 밭이었는데 지금 다 산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거의 임지가 농지로,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분류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다. 바뀌는 과정에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요, 전환 중에 있는 땅. 대분류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다. 이거를요, 후보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후보지. 자, 그러니까, 저 지방에서 서울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산 있죠, 오산. 오산. 올라가다 보면 오산 있을 거 아닙니까? 오산 좀 지나서 수원 나올 거 아닙니까? 오산, 수원 사이에 이제 동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동탄 신도시, 제2동탄 신도시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가 이제 옛날엔 다 논밭이었습니다. 임야, 이랬는데, 지금은 다 도시로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원래 논밭이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건물을 지을다고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바꾸는데, 느닷없이 여기다 건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일단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놔야 될 거 아닙니까? 바꿔놔야 되죠? 어떻게 바꿔놔야 돼요? 일단은 도로 같은 거 미리 딱 깔아놓고 있어야 됩니다. 도로 위에다 건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같은 거 아니면 남겨놓고 있어야 돼요. 상수도 하수 이런 거 다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상수, 하수. 요즘에는요, 자, 땅 속에다가 이제 시커먼 통을 집어넣습니다. 공동구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전기선, 아니면 전화선, 가스, 뭐 이런 거 있죠? 수도 이런 거 다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다 집어넣어요. 자, 그래서 미리 다 해놓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학교 부지 이런 것도 남겨놔야 되고, 공원 부지도 남겨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농지가 현재 택지로 바뀌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환 중에 있다는 얘기는 농지가 택지로 완전히 바뀐 게 아닙니다. 바뀌는 과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하겠나요? 자, 농지가 완전히 택지로 바뀌었다. 그럼 뭐라고 해줘야 돼요? 택지라고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걸 택지 조성공사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바뀌는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이런 과정에 있는 땅을요, 후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겠죠? 문제에서 농지가 완전히 택지로 바뀌었다. 건물 지은 땅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때는 택지. 근데 지금 이런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놓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택지 후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분류 상호 간의 전환 중에 있는 땅을요, 후보지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소분류된 상호 간의 전환 중에 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상업지역이 공업지역으로,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중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땅을요, 이렇게 소분류 상호 간에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이런 땅을요, 이행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이행지다. 이렇게. 자, 대분류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는 땅을요, 후보지. 소분류된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는 땅을요, 자, 대분류, 이렇게 택지 내에서 지들끼리 전환 중에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이행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자주 물어보는데 질문해 볼게요. 질문. 자,
지금 어떤 땅이 답지 지역에서 상업 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답니다. 그럼 이거는 이행지예요, 후보지예요? 다시 할게요. 자, 답지 지역이 상업 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다. 이거를 후보지, 이행지, 후보지라고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답지는 농지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택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분류 상호간에 전환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후보지는 이행지는 뭐냐? 이행지는 이렇게 소분류된 자기들 내에서 있죠. 지들끼리 전환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농지 내에서 지들끼리 전환 중에 있는 거를요, 이행지. 임지 내에서 자기네들끼리 전환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벗어나면 그때는요, 후보지가 되는 겁니다. 기억할 수 있나요? 요거 간혹 잘 틀립니다. 물어보면. 그리고 하나만 더. 과수원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바뀌었다. 바뀌는 중이 아니라 ing가 아니라 바뀌었다.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해줘야 돼요? 공업지역 아니면 택지라고 해줘야 돼요. 이거는 바뀌는 과정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바뀌는 과정에 전환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전환이 끝난 게 아니라 전환 바뀌는 과정에 있는 땅, 이걸요 후보지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런 얘기가 요 박스 바로 밑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지나치게 여기 밑줄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1월달부터 교재 나눠드리면 그때부터 그걸로 자기 걸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입문 과정에서 뭐 두께도 얼마 안 두껍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 그냥 오른쪽에 보니까 왼쪽에 보니까 20페이지에 자 대지가 있고 택지가 있고 부지라는 게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 좀 알아볼게요. 자, 보통 이제 택지를 주로 얘기합니다. 택지가 있는데 어떤 땅이 있는데 현재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주택이나 상가나 공장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예정인 땅, 이런 땅을 자, 우리 택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택지. 요거는 이제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감정평가. 감정평가에서 택지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자, 이 건축법을 공부하다 보면 일개의 토지로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있죠?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요, 대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대지. 똑같은 용어입니다. 요건데 소속이 다릅니다. 택지는요, 감정평가. 대지는요, 건축법. 나올 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땅이 다 택지입니다. 주변에 있는 땅이 택지 아닙니까? 주변에 있는 게 다 건물 지어져 있거나 지을 수 있는 땅 아닙니까? 이걸요, 택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지. 근데 잘 생각해 볼게요. 요러한 이게 택지 아닙니까? 이런 근처가. 택지라 하더라도 도로 위에다 건물 지을 수 있나요? 못 지잖아요. 저기 하천도 하나 조그만 거 지나가는데 그 위에다 건물 못 짓는 거 아닙니까? 철로 위에다 건물 지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조금 더 확대하다 보면 자, 주로 이제 택지를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택지를 주로 얘기하는데 요거보다 조금 넓은 개념이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뿐만 아니라 요 사이사이에 뭐가 있어요? 도로로 이용되거나 아니면 하천으로 이용되거나 철로 같은 걸로 이용되는 땅이 있어 없어요? 그럼 이런 땅 위에다는 건물 못 짓는 거 아닙니까? 이런 땅 건물 지을 수 있죠? 이런 땅은 건물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땅까지 포함해서 이 부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이건 똑같은 용어고, 이거는요, 부지다. 부지라는 것은 건축이 가능한 땅뿐만 아니라 건축할 수 없는 땅, 건축할 수 없는 땅 있죠? 이런 땅도 다 부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죠? 자, 요렇게 여기에 이제 건물 지을 수 있는 땅뿐만 아니라 간혹가다 사이사이에 도로도 있죠? 철로도 있고 하천도 있고 다 합쳐서 부지다. 넓은 의미에 다 부지라는 겁니다. 가장 넓은 개념입니다. 물론 이제 농지 같은 경우도 농업 부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주로 이제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택지 부분을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택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니까 자, 오른쪽에 그 정착물의 유무에 따른 분류 있어 없어요? 그거 좀 알아볼게요. 주로 이제 자, 이 택지 부분을 주로 이제 설명합니다. 택지 부분을 주로 설명하는데 나지라는 표현이 있고 건부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얘는요 공지다.
자, 낮이라는 것은 토지 위에 거기 정착물이라는 표현을 썼죠. 정착물이, 그러니까, 건물 등의, 그러니까, 낮이는, 이렇게 해주면, 낮이는 여기서 건축물이 없는 땅을 얘기합니다. 뭐가 없는 땅이라고요? 건축물이 없는 땅. 우리 건축물 하면 건물보다 좀 넓은 개념입니다. 아까 얘기한 모든 정착물 있죠? 다 육교라든가 지하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이 없는 빈 땅 있죠? 이런 걸 보통 이제 낮이라는 표현 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농지도 낮이는 낮인데, 농지는 별도로 치고, 저 택지 중에서,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중에서 아직 건축물이 안 지어져 있는 땅 있죠? 이걸요, 낮이라는 표현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 저 넓은 개념이에요. 아까 얘기한 각종 정착물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교라든가 아니면요 뭐 지하도 이런 것도 없는 땅, 이런, 그러니까 이 땅이 있는데 여기다 건물도 없고 육교나 지하도 이런 것도 없다는 얘기죠. 이런 땅을요, 이걸요 낮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마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건부지는 당연히 건축물이 있어 없어요? 있는 땅, 이걸요 건부지.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부지를요 건부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지라는 표현이 쓰이는데, 공지라는 것은 어떤 땅이든 이제 공법을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공부하는데, 자, 어떤 땅이든 지 맘대로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에 따라서 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마다. 그죠? 그래서 지역마다마다 건폐율이라는 것은 이 건물 전체 중에 바닥을 어느 정도 쓰게끔 하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건폐율이라는 거고, 용적률은요 층수를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냐, 이걸 좀 규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만 간단히 하시면 돼요. 다 공부해서 공부할 거니까. 그러니까 용적률 건폐율 따라 건물을 지어야 안 지어요? 지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은 다음에 남겨놓은 땅, 이걸요 공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남겨놓은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요 공지다. 정리할 수 있나요? 이렇게. 자, 지금은 이제 간단히 하시면 돼요. 간단히. 나중에 1월달부터 조금 자세히 할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간단히 다시 해볼게요. 자, 주로 이제 택지를 주로 이제 구분합니다. 택지 중에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를요 택지라는데, 건축법에 따르면요 대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아무리 택지라 하더라도 사이사이 뭐 도로부지, 하천 이런 것 있죠? 이거 다 포함해서 뭐라고요? 부지다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낮이는요 건축물이 없는 땅, 건부지는요 건축물이 있는 땅, 공지는요 건물이 일개의 토지 중에 건물이 안 지어져 있는, 건축물이 없는 땅 있죠? 요걸요 안 지어져 있는 땅을요 이거를 공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왼쪽에 20페이지 보시면 필지가 있고 획지가 있네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용어를 이제 정리해 보는 겁니다. 필지라는 게 있고, 얘는 뭐예요? 획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필지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만한 땅을 갖고 있다, 이거면 일개의 필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큰 땅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필지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희한하게 생긴 땅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땅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필지입니다. 요거는 면적 단위가 아닙니다. 면적 단위가 아니라 면적은 아주 클 수도 있고 아주 조그만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이거는요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한 단위예요. 네 거냐 내 거냐를 구분하기 위한 단위예요. 알겠죠? 네 거냐 내 거냐. 예를 들어서 내가 전국에 필지가 3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생긴 거라고 했죠? 여기에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3필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큰 건지 작은지 모르는 거죠. 아직은 크거나 작거나 할 것 없이 3개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3필지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필지별로 우리 자기 집에 집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집원? 그죠? 몇 다시 몇 번지 있을 거 아닙니까? 152-1번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집원이라는 겁니다. 집원. 이렇게. 그래서 집원을 이렇게 위쪽에서, 자, 북서쪽에서 동남쪽으로 붙여 나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원칙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56번지다. 얘는 57번지다. 58번지다.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집원이 부여됩니다. 되겠나요? 필지별로 집원이 부여된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호평동이라고 치자. 호평동 맞나요? 호평동. 호평동에 이렇게 집원이 쭉 나갈 거 아닙니까? 나가서 3,300까지 나갔다고 치자. 3,000 얼마라고요? 300까지 나갔죠? 근데 57번지 소유자가 요만큼을 잘라서 팔았습니다. 팔았으면 요 다음에 3,301번을 붙이게 되면 3,301번 이거 다음에 3,301번 아닙니까? 이렇게 붙이게 되면 자 아무래도 누가 열받아요? 택배 아저씨들이 그냥 난리가 나겠죠. 이렇게 했다가는 뭐 배달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붙이면 대화인데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지번이 개판됩니다. 무슨 판이라고요? 개판.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 이때는요 이렇게 57-1 이렇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57 요거를 본번 얘를요 부번 본번 부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는 필지라는 것은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한 단위입니다. 네 거냐 내 거냐를 구분하기 위한 법률적 개념입니다. 법적 개념. 자, 근데 요 획지라는 건 그거 아닙니다. 획지는 어떤 도로가 딱 있는데 이게 산이라고 치자. 산 쪽으로 쭉 갈수록 땅 가격은 비싸질까요? 싸질까요? 일반적으로 싸질 거 아닙니까? 어떤 도로가 있는데 산 쪽으로 쭉 올라가면 싸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감정평가하는데 이거는 감정평가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감정평가하는데 여기서부터 1제곱미터당 얼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평가했다가는 1년 내내 요것만 평가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조그만 도로 같은 게 있다면 뚝뚝 자른 다음에 이 정도 범위는 1제곱미터당 얼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정도 범위는요 1제곱미터당 얼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가격대가 비슷한 거를 잘라 놓을 수 있는 거죠. 요걸요 획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이 호평역이 딱 있다. 호평역이고 이렇게 오다 보면 이게 도로가 딱 있고 우리 학원이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정도 범위는 1제곱미터당 얼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정도 범위는 1제곱미터 얼마다. 이 정도는요 얼마다 할 수 있죠. 이렇게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가격대가 비슷한 것들을 잘라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획지다. 그러니까 필지하고 획지는 전혀 별개의 개념입니다. 필지가 획지보다 훨씬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내가 남양주에 있는 땅을 혼자 다 갖고 있다. 그럼 필지는 하나죠. 면적 문장 그거 갖고 있네요. 근데 획지는 문장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전혀 다른 용어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법지가 있고 빈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알아볼게요. 자, 이 법지라는 것은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어떤 사람이 여기 집 짓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어떤 땅을 갖고 있냐면 자, 이렇게 생긴 땅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덕백이. 그럼 여기다가 이 건물을 딱 지어서 살게 되면 자, 살 수는 있지만 아침마다 코피가 날 거 아닙니까? 코가 깨지고 이렇게 지으면 대화인데요?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좀 깎은 다음에 여기다 건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요런 땅, 요런 땅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축대 같은 거 쌓아야 돼, 안 쌓아야 돼요? 축대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땅을요, 이 법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지다. 법지라는 게 소유권은 있습니다. 소유권이 있는데 활용시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다 건물 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축대 같은 거 쌓아야지 여기다 건물 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이걸 윗집 소유로 합니다. 나중에 자, 지적법, 그러니까 공방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부할 겁니다. 거기서 이제 지적공부 소관청에서 지적도를 작성하는데 여기서 한번 잘라서 소유권을 부여하겠다 나옵니다. 잘라서 소유권을 부여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요 윗집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무슨 거라고요? 윗집 소유. 어쨌거나 이거는 소유권이 있어 없어요? 법적 소유권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활용시기는 거의 없는 땅, 이런 땅을요 법지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가 이렇게 있다. 바다가 딱 있는데 바닷가가 바닷물이 최대한 밀려왔을 때
여기까지를요, 최고 만조수위선이다. 만이라는 게 꽉 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최고 어떻다고요? 밀물이 밀려와갖고, 최대한 밀려왔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요걸요, 최고 만조수위선 해줍니다. 최대한 여기까지 밀려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는 최고 만조인데, 여기서부터 소유권을 누구한테 부여했다가는, 예를 들어, 이 갑의 소유다. 이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우리 이제 지구 환경이 계속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구 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막 남극에 있는 얼음 같은 게 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닷물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해운대에 가면은 백사장이 굉장히 넓었는데 지금 좁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올라와서 그래요.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 곧바로 소유권을 부여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좀 뛴 다음에, 여기서부터 누구 소유라고 이제 지적도를 작성해서 소유권을 부여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 공부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지적법 있잖아요. 요거 공간 정보의 구축 및 발음, 법명도 되게 길어요.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적 공부라는 게 뭐 토지 대장이라든가 지적도 이런 거 있죠. 지적과 관련된 각종 장부를요, 지적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누구 소유권이 부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땅은 아직 소유권이 부여되어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이거를요, 빈지라는 겁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빈지. 자, 얘는 소유권은 비어 있다는 얘기죠? 빈지니까. 그렇지만 아직 물이 갑자기 올라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활용실은 있겠네요. 물이 갑자기 올라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이게 국가 땅이니까 소유권이 없다는 얘기는 국가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건물도 지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요, 자, 그 해수욕장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땅을요, 빈지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맹지가 있고 대지라는 게 있죠? 요거 알아볼게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졸린가요? 근데, 하품, 자장가? 자장가, 졸립다는 얘기네. 자, 요게 뭐냐 하면 도로입니다, 도로. 도로에 이렇게 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접합면이 없는 땅을요, 맹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눈멀 맹자 써서 이게 맹지라는 거예요. 맹지. 자, 이 맹지 상태에서는 건물 지어봐야 허가가 안 납니다. 허가 안 나요. 이렇게 어떻게 나가는 통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로를 확보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뭐 나중에 민법에서 공부할 겁니다. 이 정도 범위를 좀 통행 좀 하자 하면서 여기는 땅 주인한테 뭐 한 달이면 한 달, 1년에 한 번씩 뭐 돈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요걸요, 지역권을 설정한다 집니다. 뭐 설정한다고요? 지역. 일종의 통행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통행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거. 근데 만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다. 그럴 경우에는 요거 땅을 이렇게 사들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사들이게 되면 땅의 모양이 어떤 형태라고요? 요렇게 되는 거죠. 요것도 요게 아까 요거 대지라고 했죠. 건축법에 따르면 이렇게 대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근데 요것도 이제 요런 땅을 대지라는 용어를 쓰는데 요거는 한문이 좀 다릅니다. 한문이 이렇게 한문이요. 이 오드이자 밑에 오드자를 씁니다. 이게 자루 모양 대자입니다. 자루 모양처럼 보인다 해서 이걸요 대지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구시가지 같은 데 보면은 그 철제 대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문에서 안으로 쓱 들어가서 집 있는 것들 있죠? 이런 형태의 토지를요, 대지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대지. 이런 게, 옛날 동네 같은 거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지다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뭐가 있냐면, 뭐 기타, 소지, 뭐 기타 잡다한 게 있는데, 소지라는 것은, 자, 이 대지 등으로,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 요거를 소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나 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발이라는 것은 일단 철근 콘크리트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이제 개발인데, 그렇지 않은 상태를요,
소지해 준 겁니다.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 그 다음에 거기 포락지라고 있는데, 포락지는 이게 이제 강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렇게. 그러면 강이 있는데, 여기 논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논이 있는데, 자, 홍수가 이렇게 나는 바람에, 비가 많이 오고 홍수 났죠? 나는 바람에, 이 강둑은 헐어버리지 않았다. 강둑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강물이 넘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넘치게 되면, 이거는 나중에 며칠 지나면 다시 원상회복이 됩니다. 강둑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근데 만약에 강둑을 무너뜨렸다. 그러면 물이 막 여기 들어갈 거 아닙니까? 들어가서 이게 이제 강으로 바뀝니다. 이게. 강으로 바뀌어요. 이걸요. 포락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다이라고요? 포락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선화지라고 있는데, 선화지는 용어를 좀 정리하는 겁니다. 자세한 것들은 언제 한다고요? 1, 2월 달에 할 겁니다. 자, 여기 전봇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전봇대 있을 거 아닙니까? 고압선. 여기는 이제 요 아래에 있는 땅 있잖아요. 요 아래에 있는 땅을 선화지입니다. 선화지. 고압선 아래에 있는 땅을요, 선화지. 그럼 여기다 이제 건물을 이렇게 지으려고 하면, 자, 한 4층 정도 지으려다 보니까 요것 때문에 물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자분이 이게 누워서 이제 주무시면, 이렇게 주무실 거 아닙니까? 아까 그 여자? 네. 그런데 머리가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쭈삐쭈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얘들이 짜부당겨서 이렇게. 어쨌거나 이런 땅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선화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할 때 당연히 가치가 떨어집니다. 선화지 감가를 해야 돼요. 감가라는 게 뭐냐면 가치를 감액을 시켜야 된다. 감가라는 게 가치를 감액시키는 걸요, 감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휴지, 휴안지, 공안지 이런 게 있는데, 자, 일단은 휴안지를 먼저 볼게요. 휴안지는, 자, 우리 그 땅의 지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농지 등이 정상적으로 쉬고 있는 땅. 그러니까, 우리 이제 5년근 인삼 같은 거 재배하죠? 금산이라든가 이런 데 풍기. 자, 이런 데서 이제 인삼을 재배하게 되면, 수확이 끝나면 곧바로 씨를 뿌리면 잘 안 자라요. 왜냐하면 그동안 5년 동안 땅 속에 있는 영양물을 쏙쏙 다 빨아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1, 2년 동안 이제 거름을 주면서 푹 쉬게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 자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농작물이 지력 회복을 위해서 잠깐 쉬고 있는 땅을요, 이거를요, 휴안지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농작물들이 잠깐 쉬고 있는 땅, 1, 2년 동안 쉬고 있는 땅. 오른쪽 맨 위에 볼게요. 공안지라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맨 위에 공안지 있을 거 아닙니까? 공안지는요, 도시 내의 택지 중에서 집가 상승만을 기대하면서 장기간 방치해놓고 있는 땅, 투기적 목적으로 방치해놓고 있는 땅 있죠? 그러니까 투기꾼들이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고 이 정보를 미리 알아요, 몰라요? 알아서 그 땅을 구입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땅 가격이 오르면 바로 팔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가격이 오를 때까지는 기다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자, 이용도 안 하면서 그냥 방치해놓고 있는 땅 있잖아요. 이런 땅을요, 공안지라는 겁니다. 투기적 목적으로 땅 구입해놨다가 올라가기만을 기다리는 땅, 이런 땅을요, 공안지 해줍니다. 공안지. 자, 그러니까 이 투기적 목적으로 방치해놓고 있는 땅 얘기합니다. 이용도 안 하면서. 이런 데는 이미 이제 개발이 아니라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별로 없는데, 새롭게 신도시로 개발된다거나 이런 땅들은 공안지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그 한계지라고 있는데, 한계지는요, 자, 택지는 주로 도시 토지를 얘기합니다. 주로 어떤 땅이라고요? 도시가 이제 성장해 나갈 거 아닙니까? 논밭을 잠식해 나가면서 점점 커나가는데, 이때 맨 끄트머리에 있는 땅을요, 이걸 한계지라는 겁니다. 한계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택지 이용의 맨 끝에 있는 땅 있죠? 우리, 호평 평내가 커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근처에는 논밭이 있을 거죠? 맨 끄트머리에 있는 땅을요, 이걸요, 한계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계지. 그리고 하나가 남았는데, 유휴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왼쪽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유휴지가 있어 없어요? 요거는, 어쨌거나 농지가 됐든, 아니면요, 자, 택지가 됐든, 어쨌거나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고 있다. 그럼 다 그러고요,
유지가 되는 겁니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에요. 자, 공한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어쨌거나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고 있다. 그럼 다 유휴지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이런 거는 지금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해도 돼요. 나중에 공포에서 공부할 겁니다. 지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자, 두 번째 테마인 토지를 분류하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뭘 할 거냐면 뭘 할 것 같아요? 부동산의 특성